이렇게 해서 불어주시고 빵 해서 너무 세게 돌덩이로 내려. 애들은 푸고 그러면 큰일 나겠네요. 그것도 뇌진탕을 또 유발할 수 이건 아니야, 있고. 이건. 정답은 그래서 어린이는 앞좌석에 태우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용 에어백을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그거 빨리 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너무 구체적인데? 지금 뒤에도 에어백이 성인용 있는데. 에어백에 아이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 조수석에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나자 에어백이 터지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진아의 경우 아픈 딸이 걱정된 엄마가 진아의 상태를 옆에서 확인하기 위해 뒷좌석에 있던 안전의자를 옮겨와 조수석에 앉힌 것인데, 하지만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지면서 그 충격으로 목이 심하게 꺾여 부러지면서 기도를 막아 질식해 사망한 것이고, 두 번째 성진이의 경우는 자동차가 2인승인데다가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어른용 안전벨트를 그냥 맨 것인데, 이때 안전벨트가 몸에 꼭 맞지 않아 사고 시 앞으로 쏠리면서 에어백의 반동으로 머리를 등받이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뇌 손상으로 숨지게 된 것입니다. 내것도 어려운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고 시 충격을 흡수해주는 대표적인 안전장치인 에어백이 왜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걸까요? 에어백이란 달리던 자동차가 무언가와 정면 충돌했을 때 순간적으로 팽창하면서 탑승자가 앞쪽으로 쏠려 차량 내부에 부딪히는 충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에어백은 몸무게 70kg 이상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며, 특히 조수석에 장착되어 있는 에어백의 경우 운전석보다 탑승자와 대시보드 사이의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2배 가까이 더 크고 터지는 순간의 압력 또한 더 세기 마련. 따라서 아이가 조수석에 타고 있을 때 에어백이 터지면 아이는 에어백의 힘에 의해 뒤로 튕겨나가면서 등받이에 세게 부딪혀 목이 부러지거나 뇌 손상 및 기도 이상으로 질식할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내 얘기도 맞네. 그렇다면 앞의 사례 중 진아의 경우처럼 조수석에 앉힐 때 유아용 안전의자나 부스터와 같은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때 아니겠구나. 이 경우 안전의자의 폭만큼 아이의 얼굴에서부터 에어백까지 거리가 좁혀질 뿐 보호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는데, 더 위험하네. 오히려 에어백과 가까워진 만큼 더 밀착돼 질식할 위험까지 더해진다는 사실. 실제 미 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어른의 경우 에어백을 통해 18%나 사망률이 감소했지만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는 오히려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실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차에 태우는지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사실 별 생각 없죠.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한 공원 주차장. 단풍철을 맞아 가족 단위로 소풍을 나온 사람들로 붐비는데, 이때 6살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조수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눈에 띄고, 완전 흔하게도 타요. 사실은. 그렇죠. 한쪽에서는 엄마가 직접 아이를 앞좌석에 태우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켜보려고. 이 차에도 조수석에 아이가 유아용 안전의자에 앉은 채 곤히 잠들어 있는데, 심지어 남매로 보이는 이 두 아이는 앞좌석에 나란히 서서 무방비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정말 위험해 보이죠? 또한 많은 부모들이 품에 아이를 안은 채 조수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러죠. 자, 만약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이런 경우 사고 시 아이가 어른이 받아야 할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돼 더욱 위험한데, 그 충격량이 무려 어른 몸무게의 7배에 달한다는 사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절대 이렇듯 어린 자녀와 동반 탑승한 차량들을 관찰한 결과 많은 부모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아이를 조수석에 태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계 법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모들은 조수석에 아이를 태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네, 알고 있어요. 아, 애기가 잠들면 의자를 뒤로 이렇게 거의 침대처럼 이렇게 해주거든요. 생각은 하는데요. 이렇게 태우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기가 쉬우니까. 그렇지. 네, 좀 알고 있어요. 아이가 앞다리를 좋아해서요. 아이가 원해서 그냥 앉히면 앉히면 돼. 아니 앞선 중요하죠. 앉히면 안 되는데. 해야 돼.
이렇듯 비교적 많은 부모들이 조수석에 아이를 태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과연 6세 정도의 어린이가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사고가 날 경우 에어백으로 인해 받는 충격량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어백이 팽창할 때 순간 폭발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기 위해 조수석 앞에 물통을 올려놓고 에어백을 작동시켜 보기로 하는데, 자, 실험 시작. 버튼을 누르자 에어백이 팽창하는 힘에 의해 순식간에 멀리 날아가 버린 물통. 저렇게 센가요? 플라스틱 물통이 매우 빠른 속도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상 이상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멀리 날아간 걸까요? 대박이구나. 날아가네. 실제 물통이 날아간 거리를 측정해보니 야, 엄청 세군요. 무려 13m. 정말 대단하죠? 13m? 그렇다면 이 정도의 충격량을 실제 조수석에 앉은 6세 아이가 고스란히 받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실제 6세 아이와 인체 구조가 거의 비슷한 더미를 준비한 후 각 신체 부위마다 받는 충격량을 측정하기 위해 머리와 목, 가슴에 컴퓨터와 연결된 센서를 부착합니다. 자, 이제 더미를 차 안에 고정시키는데, 이때 실험 상황은 자동차가 에어백이 터지는 최저 속도인 시속 20km로 달려오다가 충돌 직전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에어백이 터지는 것입니다. 실험 시작.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출발하는 자동차. 그리고 충돌하자마자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에어백. 이와 동시에 더미의 몸이 뒤로 튕겨져 나가버리는데, 느린 화면으로 충돌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에어백이 팽창하는 동시에 더미의 머리가 뒤로 튕겨져 나가면서 등받이에 머리가 부딪히는 순간 목이 심하게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통을 13m나 날아가게 했던 충격량이 등받이에 부딪히면서 그 힘이 고스란히 더미에 전달되었기 때문인데, 만약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이었다면 그 충격은 더욱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때 더미의 각 신체 부분이 받은 충격량을 확인해보니 특히 목의 경우 충격량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아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8살 된 남자아이가 앞차와 추돌사고로 에어백이 터져 그 충격으로 목뼈가 부러지면서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조수석에 태웠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쏠리게 되는데, 에어백에 터지는 힘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게 되는데요. 에어백에 터지는 속도는 시속 300km 이상이고 충격량도 어마어마하므로 목뼈가 부러지는 등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아용 안전의자를 장착한다 하더라도 안전장치의 역할이 충분치 않으므로 안전장치의 장착 여부에 관계없이 절대로 아이를 조수석에 앉히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탑승 시 꼭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자동차 탑승 시 신체 조건에 맞는 안전장치를 갖춘 후 반드시 뒷좌석에 앉히는 것이 기본. 만약 아이가 1살 이하거나 몸무게가 약 10kg 이하 영아일 경우 뒷좌석에 유아용 후면 안전의자를 안전벨트에 고정시켜 눕히고 머리 주변에는 수건을 말아 넣어주거나 쿠션 등으로 덧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